2월 6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제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며 4월 총선을 65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비례대표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투표용지가 48cm가 되는 4년 전 일이 재현될 거라며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경향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표 주도의 공천이나 순번 배정을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연동형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015년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이 증명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기업 삼성의 총수를 괴롭히고 발목 잡는 수사 재판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은 대법원 판단과 상충된다고 질타했고, 검사 시절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주도했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과연 검찰이 사력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없고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뿐인데다 주요 재판에 관여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줬다는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받았습니다. 보수 언론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사법농단은 과장이었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형량의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임종헌 전 처장의 유죄 판결이 사법부 역사에 치욕적인 일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수사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을 맡은 한동훈 3차장이 주도했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길게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7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총선을 65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윤석열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늘봄학교 시행으로 돌봄 대기, 탈락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해 학기 초 탈락한 인원이 15,000명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늘봄학교 시행 후에는 누구나 원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교사, 공무원, 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소리 친 대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는 1,500에서 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고정된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일각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2,0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는 여론조사 결과 80% 넘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고, 가족 중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도 70% 넘게 의대 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